얼마 전에 충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향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60%나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취업, 그리고 또 이직, 뭐 이런 네. 문제들이었고요. 그 두 번째가 문화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원인을 꼽았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은 청년들이 살기 행복한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 자, 이번에 그 조사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년들이 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청년이 행복해야 도시도 무언가 안정적이고 활성화가 되죠. 네, 네. 활성화되고 또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좀 센터가 있어서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충북 청년 희망센터입니다.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충북 청년 희망센터의 박근식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센터장께서도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설문조사 내용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충북의 청년들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또 필요로 하던가요? 진행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는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 청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그 조사 결과에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대변한 자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취업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취업을 못해서 겪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뭐 생기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을 도와주겠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정보 부족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나 그 사회 인프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화 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는 그 시간을 좀 요하는 작업일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 문제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 취업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항상 기업과 구직자 간의 어떤 눈높이 차이가 다르다라는 지적이 뒤따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 압박 문제는 결국은 취업 문제에서 기인을 하기 때문에 취업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보면 주로 그 정책을 그동안에는 공급하는 입장에서만 그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막상 수혜를 받는 그런 청년들이 정작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로 청년들 스스로가 정책 입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또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건의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정책 분야를 찾아서 새롭게 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뭔가를 잘 하고 싶지만 법제도에 발이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아마 이런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희망센터가 올해 뭐 처음 시작이 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목적도 궁금하고요. 이제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 희망센터는 2016년도에 처음 설치가 돼서 그 운영을 하다가 올해 별도의 그 활동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기분입니다. 집을 새로 지었군요. 네. 당초 설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청년 광장이라고 하는 청년 단체를 회원 모집을 하고 그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요. 올해 그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 충북 청년 희망센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충북 청년 광장.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예,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내년도 청년 광장 회원으로 우리 리포터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청년 광장은 올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기까지 매년 이제 100명 정도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기 회원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의 청년 정책들을 점검을 하고 이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청년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10개 팀 정도로 구분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6명이 처음에 이제 회원으로 선발이 됐고요. 취업 창업 분야, 그리고 결혼 출산 분야, 주거 복지 분야, 그리고 학업 문화 분야, 그리고 기타 이슈 분야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해서 10개 팀이 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정책 모니터링 이외에 다른 활동으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와 교류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에도 좀 방문을 해서 건의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내 청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그 청년 행사에도 좀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고요. 또 자체 워크숍도 진행을 해서 열심히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에 100명 정도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이제 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 자체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청년을 위한 시간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요즘 청년들 창업에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이 창업을 위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게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센터에서 이런 창업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예, 물론 창업 관련돼서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네. 창업 관련돼서 전문 지원기관처럼 많은 분야를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새롭게 조성된 청년희망센터에는 6개 창업실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선발 과정을 거쳐서 6개 그 창업실 모두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입주기업 대상으로는 그 창업실과 부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한 300만 원 정도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창업 지원 제도로는 대학별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1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한 20개 팀 정도를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들을 5개 기업 정도 선발을 해서 사업화 지원금을 2천만 원 정도 예,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 창업 기업들 후원해서 성공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좀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어쨌든 지원을 좀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청년단체의 활동이 왕성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이 돼서 올해도 운영이 됐는데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0인 이상의 청년 그 자조 모임과 그리고 20인 이상의 청년 단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 그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비용을 지원하시는군요. 예, 네.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지원 기준을 저희 내부 토론을 좀 거쳐서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3인 이상이면서 그냥 단순한 스터디 모임이라고 해도 제출한 사업 계획이 우수하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모전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 청년 정책 디자인 경진대회 그리고 청년 로고송 이 공모전도 있던데 맞죠, 센터장님? 예, 맞습니다. 이제 올해 그 2가지 사업을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청년 정책 디자인 경진대회는 사실은 그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좀 수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건데요. 7명 정도가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등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스타트업을 막 한 그 여성 대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제도를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고 이렇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로고송 공모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새롭게 희망센터를 조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희망센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전국의 공모를 거쳤는데 39개의 자작곡이 들어왔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1등상을 받은 그 곡은요, 저희가 그 컬러링으로도 이제 내년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직접 있고요. 활용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희망센터 공간 안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매일 좀 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그 로고송 어떻게 네.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어떤 활동인가요? 서포터즈 기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그 미디어가 SNS를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SNS 활동이 왕성한 그런 친구들을 10명 정도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충북도의 청년 정책 그리고 다른 그 뭐 행사 이런 것들을 갖다 홍보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저희가 위촉한 민간 기자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10명들이 올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청년희망센터가 사창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평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시면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예, 평일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토요일도 저녁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로 좀 시간을 단축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면 다른 청년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뭐 인적 교류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교육을 또 좀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은 그 고용노동부의 그 예산 지원을 좀 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고요. 잡지라고 하는 시리즈로 다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아야 잡지, 뭐 배워야 잡지, 가봐야 잡지 이런 그렇죠. 건데 알아야 잡지는 교육의 어떤 그 방향, 취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배워야 잡지는 자기 취업 역량을 갖다 키워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봐야 잡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알자라는 의미의 기업 탐방 성격으로 꾸며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요런 세 가지 잡지 프로그램과 또 이미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만의 좀 색깔을 찾아줘가지고 자신의 그 역량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그렇죠. 됐구나. 자질을 올려야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200명 정도 목표였는데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이제 조금 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향으로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차근차근 이 프로그램 이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딱 들었을 때 이름만 듣고는 이 감이 잘 잡히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혼상공인데 이게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줄임말인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뜻인가요? 무슨 책 제목 같기도 해요. 혼상공. 책 제목도 있잖아요. 줄임말이 맞는데요. 예, 청년들이 이제 혼자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혼상공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저희 직원 중에 직업 상담사가 한 분 배정이 돼 있고요. 찾아오는 청년 중에 이제 어떤 고민이 있거나 방향성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직업 상담사분이 1대1로 면접을 상담을 해서 그 뭐 잘 모르는 정책은 안내를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취창업과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담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상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이 책자 지금 보이시죠? 이게 센터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책자라고 하는데 많이 활용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네,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네. 뭐 컬러풀하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좀 잘 활용하시고 이 센터 잘 활용하셔서 지원도 좀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또 네트워킹도 좀 활성화시키면은 훨씬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청년 주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겁니까? 그 중소기업 주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년 5월 그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매년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처럼 청년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나 대학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약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이름이 너무 좀 관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 이거를 네. 청년 축제라는 이름으로 좀 개편을 할 거고요. 그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근식 센터장께서는 이제 청년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센터장으로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도 아직 이 정보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 중에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잘 활용해 보시라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센터 그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은 다 무료로 다 개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세미나실이라든가 상담실 이런 부분들을 다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충북 청년들이 충북의 미래이자 앞으로 그 충북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도움이 되는 정책과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청년 센터도 저희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 행동하는 젊음이 아름답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센터장님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년이 행복한 충북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럼요. 예. 다양한 활동은요.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더 충분하게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희망센터 박근식 센터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감사의 밤이 충주시 마리앙스 웨딩홀에서 오후 4시 50분에 있습니다. 5회 음성군 적십자 봉사원 대회가 음성군 영빈관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문정문학 제5집 출판기념 문학 콘서트가 옥천군 평생학습원 다목적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노인 구강건강교육이 보은군 보건소 대회실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입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 우리 아이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전해온 맛탐정의 수사일지, 분식 맛집과 추어탕 맛집 소개해드리고요. 충북 오늘은 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충북의 바이오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대해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용희 고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별미 가운데 하나가 홍시인데요. 아직 그 덜 익은 감을 빨리 홍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과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자에 사과와 감을 함께 넣어두시면 사과의 에틸렌 성분 때문에 감이 더 빨리 맛있게 물러져서 말랑말랑 홍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사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